오늘 우리 조 대표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우리 공화당이 불법 탄핵, 한미동맹 계속 3년, 4년 갔다가 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다른 류의 언의 공작이 있고 두 가지가 뭐냐? 중국 문제하고 우리 당의 학대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게 대표께서 저는 10년 전에 중국에 대한 사업을 다 그만두고 홍콩 자유시민들의 자유를 갖다가 한 그 시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 저는 자유, 인권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저를 오히려 엔티 중국을 생각하고 비자까지도 발급받기 어렵다. 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이나 대동포 완전히 인정을 그에 대한 음해 공작에 대한 응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편타당한 자유헌법의 외교 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본 초월한다. 저번 미국에서는 린치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한미동맹은 코너스톤으로서 하나의 주춧돌이다. 이 주춧돌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본 초월해서 주변 국가 일본, 중국, 호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북아파 이런 모든 나라와 설린 우호관계를 맺는다. 국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측면.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도자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이 알아야 된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물론 참모나 야에서 다시 조언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그야말로 대문제에 대해서도 깨끗이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지도자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끗이 아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던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계속 공부하는 분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2018년도 11월 달에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황 대표라고 그 당시 기억할 때 미국을 한 가보겠다 했지만 성사가 안 됐죠. 물론 여당의 방해도 있었지만은 같이 만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 당시 한 2년 동안 갔다가 강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면서 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이 탄핵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대사관에 해리스 대사라니까 미국 측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렵게 진실과 정의와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는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상당한 협조하에서 미국 가서 여러 도시를 돌면서 그야말로 한미관계에 대한 주요성을 일깨웠죠. 그때 프레스센터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인권 문제라든가 우리 현 정부가 현 정권이 그야말로 사회주의 연방제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도자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피지기면 백전필승이라고 알아야 된다. 국내 문제는 그야말로 12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국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질의응답하고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외연 확대가 이렇게 잘 안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할 때 아까 우리 임덕기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리더십 범위로 좀 제한되니까 그야말로 원로들이라든가 혹은 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최소한도 정기적으로 혹 부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듣고서 해야만이 내외인 확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 원로회가 그런 그 대화의 결과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는 어떤 분수가 되어가지고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우리 평당원님이나 대표나 혹은 또 당직자나 또 저희 모두가 다 그동안 우리가 분석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나간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불러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이런 관리를 갖다가 하는데 직접 전화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당시에 상임 고문의 역할도 있지만 이 우리 공화당의 국방에 대해서 제가 좀 책임을 좀 지고 해야 된다, 이런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 정부와 우리가 그의 이 정부를 지원한 학자라든가 공직자들이 군사 문제에서, 이런 군사 문제는 국가적인 조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시작전 통제권 문제예요. 이 작전 통제권 문제를 갖다가 이 정부가 현 정권이 있는 내에서 빨리 환수를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한 7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한미 간에 상호 약속되어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혼자 스스로가 좀 작전을 갖다가 정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무형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내 정세가 가장 적절한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세 가지 조건에서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상태가 현실적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야말로 국방개혁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무형적에서 계속 다운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안보 환경이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바탕해서 한국이 지도자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만이 그야말로 안보 환경이 정시작전 통제권 받더라도 미국의 지원이라든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업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을 거꾸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 이게 가장 나쁜 이런 조건에서 정시작전 통제권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의석은 이거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6대 연합사령이란 에이브람 장군 한 이야기 그거죠. 정부는 받겠다 했지만 아니요, 조건이 성숙이 다 되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거부했죠. 아마 우파 국민들도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입장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아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다시 한번 눈여겨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깥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듭니다.